안녕하세요, 직거북입니다. 20대 초반의 제 꿈은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급여를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예적금 외에 어떻게 돈을 운용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생각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적금이 돈의 가치를 지킬 수는 있지만 불릴 수는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과 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해보면 실질금리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내가 가진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적금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돈을 불리고자 한다면 예적금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활용해야 합니다. 누군가 제게 어떻게 돈을 불릴 것이냐 물으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산 배분, 두 번째는 인덱스 펀드 투자, 세 번째가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셋 다 할 필요 없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 한두 가지만 잘 알아도 충분합니다. 참고로 저는 인덱스 펀드와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중이고요. 지금부터 각 방법의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산 배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어느 한 가지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과 금, 외화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금융상품들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변동성은 최소화하면서 괜찮은 수익률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설령 큰 하락이 오더라도 최대평가 손실 폭도 적고요.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큰 신경 안 쓰면서 롱런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의 투입이 거의 없고 타이밍을 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안성맞춤이에요. 만약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느 한 가지에만 투자하는 것이 꺼림칙하다면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분야에서 참고할 만한 인물로 레이 달리오라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극히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항상 수익을 내온 투자 대가이고요. 그는 올 웨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자산 배분 공식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기본 비중은 주식 30%, 장기 채권 40%, 중기 채권 15%, 금과 원자재 15%입니다. 이 비중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기준점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아직 젊은 직장인이고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주식의 비중을 더 늘려볼 수도 있겠고요. 안정성을 지향한다면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채권이나 금의 비중을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식과 채권으로만 포트를 구성하거나 채권과 주식, 현금과 금의 비중을 정확히 4등분하여 포트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포트를 구성하든 어느 한 가지 금융상품의 비중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주기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리밸런싱이란 너무 비중이 커져버린 금융상품을 매도하고 다른 금융상품에 자금을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정기적인 리밸런싱은 연 1회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고요. 시장이 급변하는 시기가 오면 상황에 따라 비정기 리밸런싱을 수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덱스 펀드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ISA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나 미국 S&P 500 지수 등 어떤 지수 그 자체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이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미국에 좋은 기업이 많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자산 배분과 비슷해요.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괜찮은 수익률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시간과 에너지가 거의 투입되지 않으며 타이밍도 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급여가 들어오는 날 꾸준히 펀드나 ETF를 매수하면 됩니다. 바쁜 현대 직장인들에게 아주 적합한 투자 방식이죠. 자산 배분에 비해 변동성은 꽤 있는 편이지만 그만큼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흔히 투자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펀드 매니저들도 대부분 인덱스 펀드의 성과를 능가하기 힘듭니다. 스피바라는 사이트에 이런 주장의 근거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10년 이상의 장투 시에 우량주 펀드의 80~90%가 인덱스 펀드의 성과를 밑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ISA 계좌를 개설해서 인덱스 펀드에 열심히 투자하는 중인데요. 비록 작게 시작했지만 먼 미래에는 결실을 맺으리라 확신합니다. 참고로 저는 자녀가 생기면 태어나자마자 2천 증여해서 미국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20년간 열심히 운용하면 자녀 학자금하고 대학 생활비 정도는 충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방법인데요. 참고로 저는 차트와 수급을 분석하는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선 전혀 모릅니다. 이평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저는 기본적으로 장투를 지향하기 때문에 혹시 트레이딩에 대한 통찰을 기대하신 분들께는 미리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건 간단하게 하려면 한없이 간단하고 복잡하게 하려면 한없이 복잡해지는데요. 간단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볼게요. 그냥 업종별로 1, 2등 기업들에만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크 업종에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투자하고 필수 소비재 업종에선 P&G나 코스트코에 투자하며 헬스케어 쪽에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과 존슨앤존슨 등에 투자하는 겁니다. 아니면 배당률과 배당 지속성을 기준으로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일명
배당킹 혹은 배당 귀족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배당만 보고 투자하는 게 위험한 측면도 있습니다. 애초에 배당은 주주 입장에선 현금 유입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현금 유출이에요. 즉 매출과 이익 그리고 현금 흐름이 뒷받침되어야 배당 지급도 가능한 것이고요. 배당 지급 자체가 기업의 성장 여력을 희생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개 내외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애초에 배당 귀족, 배당킹이라는 칭호를 얻은 것부터가 내실 있는 기업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배당주에 투자하려면 10개 내외 우량 기업에 적절히 분산 투자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재무제표와 같은 정량적인 부분과 경영진 혹은 미래 비전 같은 정성적 부분들을 분석해서 기업 선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투자해야 한다 같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기업에 대한 기준과 주식 보유에 대한 원칙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기준과 원칙에 의해 좋은 기업을 선별했으면 남은 것은 기업을 믿고 장기 보유하는 것뿐이에요. 참고로 제게 좋은 기업이란 돈을 효율적으로 잘 벌고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인데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매출과 이익, 현금 흐름이 장기 우상향하고 장기간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 ROE가 높게 유지되었으며 부채 비율이 적정한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기업을 적정 PER 이하일 때 매수해서 평생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보유합니다. 물론 진짜 평생 보유는 힘들겠죠. 그래도 최대한 오래 보유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나의 돈을 훌륭한 경영진과 좋은 기업에 위탁한다. 나보다 훨씬 뛰어난 수익 창출 수단의 일부를 소유한다. 라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개별 기업 투자에 대한 제 가치관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자산 배분과 인덱스 펀드 투자에 비해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도 세워야 하고 기업의 실적이나 비전도 꾸준히 점검을 해야 하죠. 그리고 기업 선별을 잘못해서 오랜 시간 보유했는데 성과는 엉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지만 남들이 제게 물어보면 자산 배분이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네,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투자 방법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최고의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괜찮은 수익률을 오랜 기간 유지한다 라는 마음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투자 오래 해야 하니까요. 욕심 부리다가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자고요. 그럼 오늘도 길고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